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 좀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속도 조절에 대한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의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그에 또 국내도 같이 화답하듯이 상승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상승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4%, 2.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 시장 상황들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3천선을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월 초에 또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인데 좀 네네. 월초에 좀 조정을 하다가 주초에 지금 오늘 또 수요일인데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시장 일단은 오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었던 부분이죠. 네네네. 왜냐면 이제 그동안 금융투자하고 그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좀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제 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던 게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줄었잖아요. 네네네. 저 서서히 그래서 이제 줄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예. 매도가 이제 거의 안 나온다 싶을 정도로 많이 줄어있던 상황이었는데 음.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니까 네네. 뭐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었는데 음. 금융투자에서 이제 뜨뜻미지근했던 거죠. 네네네. 근데 걔네들이 다 팔았고 네. 이제 뭐 매수가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올라간 당연한 음. 부분인데 음. 이제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네네.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였겠죠. 근데 네네. 오늘은 외국인보다 매수를 더 많이 했잖아요. 지금 외국이 전체 토탈 매수 네. 4,500억인데 공용투자만 근 6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네네.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음. 이제 새롭게 매수를 음. 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겠죠. 이제 네네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점권에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를 처음 시작했다. 네. 오늘이 첫째 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처음 시작했다는 부분은 그것만으로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음. 뭐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네네네. 또 그다음에 내일이 만기일이긴 한데 네. 이 만기일에 대한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음. 미리 팔아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음. 종합해 본다라면 네. 지금 현재 이제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은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지금까지 주가가 좀 내려간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외국인 혼자서 외롭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음. 금융투자나 오늘은 뭐 기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뭐 연기금도 조금이지만 매수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좀 지원군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고 네. 또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쪽 대형주 쪽에 매수가 많이 음. 들어가는 모습 좀 있었고 네네. 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음.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 좀 있고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장 후반부로 가면서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네네네. 뭐 그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음. 생각이 좀 들고 네네. 지금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음. 뭐 미국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뭐 파월의장 연설 있었잖아요. 네네. 청문회. 뭐 속도를 네네. 조절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가 네네. 나오면서 이제 미국장도 갑자기 급반등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음. 테이퍼링이 종료가 이제 3월 달에 될 건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일단 몇 차례 진행하고 나서 네네. 그리고 나서 양적 축소를 하겠다. 음.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양적 축소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을 그냥 강제로 뺏어오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네네. 그게 금리 인상이랑 같이 진행이 될까 봐 시장이 걱정했던 거거든요. 음. 근데 금리 인상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천천히 이렇게 네, 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이제 뭐 경착륙이 아니라 이제 연착륙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는 모습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 네네. 그다음에 뭐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네. 거기다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전기차 쪽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네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지 배터리 관련주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관심들 좀 가져보시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내렸던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지만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린 시점에서 계속 내릴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은 올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잘 달궈놨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뭐 딱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없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에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잘 참으셨다라면 네, 오늘 또 상승에 대한 분위기 기분 좋게 가져가시고 네네. 또 뭐 지금 예상치로 봐서는 이제 뭐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이제 만기일 지나고 나서는 특별하게 나쁜 재료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절 전까지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죠. 아,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거의 다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고점에 물린 종목들이 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 지금 오늘 같은 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마냥 그냥 환호할 게 아니고, 뭐 이럴 때 선별적으로 내가 물린 종목들이나 인기 많은 종목들이 물렸을 경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종목을 물리게 되면은 선택지는 네네. 두 가지예요. 그냥 빨리 팔아버리거나 네네.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뭔가 네. 작업을 하는 거죠. 뭐 네네. 물타기를 하든 네. 아니면은 그냥 뭐 물타기에 여력이 없다라면 반등이 나오는 지점까지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네네네. 손실을 축소하고 나서 매도를 하든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네네. 이게 밑에서 물리는 것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네네. 주가 반등할 때 추세를 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위쪽에서 물리게 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매도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다 끌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팔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밑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 폭락을 낮춘 다음에 대응을 할 것인가 네네네.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손실을 줄인 다음에 매도할 것인가 네. 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 내려가고 한 5% 올라가면서 네네. 이렇게 좀 생생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쪽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물갈이. 네네.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총 상위 종목이 떨어지면서도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막 저 밑에까지 처박히지 않는 이유는 다른 대형주들을 받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도주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얘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가지고 정고점 넘어서 다시 올라갈 확률 없다는 얘기죠. 아, 하나 예를 네. 들면 최근에 이제 뉴스에 가장 많이 이제 또 나오는 게 삼성전자에 이어서 최근에 또 카카오 종목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뭐 카카오나 아니면 네네. 이제 배터리 소재 쪽도 그렇고 네네네네. 위메이드 네네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보셨던 분들은 어떤 거였냐면 삼성전자를 손절을 하고 네네네. 카카오나 배터리 소재나 위메이드를 샀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거거든요. 아, 계속 반복이네요. 네네. 네네.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바닥까지 찍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비중이 더 커지고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네. 매도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이 축소되는 시점으로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네네. 이제 뭐 그냥 억울하게 좀 많이 내린 종목 있잖아요. 그냥 막 쏟아져 내린 네네. 종목 있죠. HDC 같은 거. 네네네. 네, 오늘 약간 좀 억울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잡고 돌려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돌발 악재잖아요. 건물이 이제 외부에 붕괴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런 돌발 악재는 사실 뭐 피하기가 어렵죠.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 좋았거든요. 네네네. 바닥 잡아내고 올라가는 모습에다가 네네네. 이평선 정배열.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어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냥 건물 외벽이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악재가 연속성을 띌 것인지 아닌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은 조금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돌발 악재가 나서 이미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가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어떤 전망이 달린 그런 네. 정도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시 되는 기간이 길어지죠.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매도를 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공사가 중지가 되고 또 다시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당장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서 추세가 돌아설 때, 그럴 때 매수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좀 바로 이제 행동하지 네네.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거는 LG생활건강하고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제 주가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져서 이제 음봉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떨어진 자리는 거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적이 안 좋대요, 뭐 어쩌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진정이 돼서 뭐 좋아지게 되면 네. 뭐 화장품은 이제 가장 늦게 좋아지게 하겠죠. 왜냐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뭐 실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계속 증가세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실적이 조금 줄었다라는 부분이 네네. 조금 애매하죠. 그게 뭐 한 200억 정도 예정치, 추정치에서 200억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번에 2,800억인가에서 2,600억으로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확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하다는 입장을 좀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실적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라는 식의 어떤 평가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럴 때부터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물린 종목들 다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한 어떤 포지션을 잡아낼 필요성이 있는데 네네. 위에서 물린 종목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네, 주가가 네. 많이 상승되어서 주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구분이 일단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도 다르게 갖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네. 다 떨어지고 나서 돌리고 난 그 네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시장의 반등이 오늘 전체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와중에서도 물린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 또 이제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뭐 잘 안 올라가니까 네네네. 답답하시고 뭐 계좌가 회복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는 쪽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네네. 지금 시장 아직도 3,000포인트 못 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저점이에요. 그냥 네. 바닥이고 저점이라서 여기서 뭐 대단히 계좌가 좋아질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직도 지난 8월달, 7월달 고점까지 가려면 네네. 지금 시가 그래도 10% 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10% 넘게 올라간다. 그러면 계좌는 적어도 20%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다시 따지고 보면은 20% 정도 안쪽으로의 마이너스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극히 정상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해 그런데 주시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좌가 안 올라가요. 시장이 안 올라가서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시장은 이제 어차피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잡으면 반등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 반등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내 계좌가 그래도 안 올라간다. 네네. 그럼 그때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다 나빠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죠. 다 나빠 보이고 뭐 어차피 지금은 너도 나도 다 계좌가 손실일 텐데 이 부분을 여기서 손절을 확정 짓고 그냥 주식 투자를 그만두느냐. 네네. 아니면 잘 참고 기다렸다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손실 복구하고 수익까지 넘어가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다 맞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매도할 이유가 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등락이 반복이 되고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 뉴스가 이제 상존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이 좀 상승했을 때 그때도 내 계좌가 전혀 요지부동이다 마이너스에서
그때 고민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린 부분들에 대해서 고점에 물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힌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